안녕하십니까. 라구표의 서바이벌 경매 19년차 실전 투자 전문가로 활동 중인 라구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등기 읽어주는 남자가 되는 시간이죠. 제가 가장 기초적인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집합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대해 등기 읽는 법을 수업을 통해 세 차례 알려드렸습니다. 자, 등기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기초가 쌓이셨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깊어지는 등기 공부를 하실 거예요. 오늘은 어떤 등기를 공부를 할 거냐면 과거에 제가 경매를 처음 하던 거의 20년 전에 그 시절에 특수 물건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지금은 사람들이 겁을 잘 안 내요. 간이 좀 많이 부은 것 같은데 사실 인수금액이 생길 수 있어요. 토지 별도 등기라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한 등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에요. 등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 건물이라고 여기 명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표제부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건물이 이 한 동이 어떻게 생겼는지 19층까지 460.725제곱미터로 쭉 서 있고 지하도 472.098제곱미터로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30평 정도 될까요? 한 층의 연 면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 건물 한 동이 깔고 있는 이 아파트가 깔고 있는 전체 면적 표시가 되고, 표제부에 59.957 전용 18평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등기평수는요 60제곱미터가 조금 안 되거나 60제곱미터가 살짝 넘거나 하는 건 전부 현재 24평이나 25평으로 칭해지는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에요. 그 평수의 그 호실 1706호는 전용 면적이 18평,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등기평수로는 25평형이라 아파트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지를 보면 나는 이 전체 아파트가 깔고 있는 8175.9분의 23.134제곱미터의 대지권, 내가 이만큼, 실제로는 0.3025를 곱해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제 평수로 바뀝니다. 24.184 곱하기 0.3025는 7.13평 정도 됩니다. 이 7.13평의 아파트의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나가면 이런 고층 건물들은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기대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저층 아파트고 대지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지권에 따른 내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이렇게 고층을 올린다면 23.184제곱미터만 있으면, 내가 만약에 60제곱미터를 저층 아파트로 대지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머지 한 37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다른 아파트, 새로 지어지는, 더 많이 지어지는 아파트 호실에 새로 소유자가 되는 사람에게 그 지분만큼 높은 가액으로 팔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지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대지권이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으로 등기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많이 보여드릴 텐데 이 대지권 비율이 없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아요. 집합 건물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직 공부가 없기 때문에 이 대지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대지권이 없으면요, 정말 재수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집합 건물을 내 개인 호실을 이렇게 샀지만 이 대지권이 없는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지 않으면 한동안 김포 그리고 인천 검단 쪽에 GS 아파트라든가 현대 아파트 쪽에서 이 대지권이 없이 경매에 나왔는데 감정가액에 포함이 되어 있던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동안 유행처럼 많이 나왔었는데 그 대지권은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 명기가 되어 있고 감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낙찰 받은 사람이 법원에 등기 촉탁 신청을 하면 강제로 등기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건설사에서 대법원까지 끌고 올라가서 소송을 해서 이 대지권을 청구하고 촉탁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로 우리가 아직 다 받지 못한 미분양 대금에 대한 정산을 동시 이행 항변권으로 주장하겠다는 대법원 판례가 떨어졌어요. 그거를 판사가 인정을 해줘서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굉장히 인수 금액이 생각지 못한 것들이 생겨나서 한동안 골치가 많이 아팠던 물건들이 있어요. 그 실제 사례로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등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다음 등기부 등본을 읽어드리는 건 그런 물건으로 제가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대지권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토지 별도 등기는 도대체 뭐냐? 자, 여기 보면 토지 등기라고 따로 지금 보이시죠? 눌러볼게요. 아까 보셨죠? 8175제곱미터 377-9번지 이 필지의 면적을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한 필지에 토지계 등기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 등기가 집합 건물의 등기가 격려되고 대지권의 분할이 전부 끝나고 이렇게 대지권의 비율이 전부 끝난 상황에서는요. 토지 등기부는 없어져야 됩니다. 멸실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직 살아있다는 건 토지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위험 인자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소유자는 인양건설 주식회사예요. 인양아파트니까 인양건설이겠죠. 그리고 이 중에 가압류, 선정 당사자 박성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선정 당사자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선정 당사자라는 건 사실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수가 굉장히 다수인 경우에 이 선정자 조철행 외 65인이라고 되어 있죠. 전부 66명의 선정 당사자를 포함해서 66명의 원고나 피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고 측에 있죠. 채권자라고 나오기 때문에 피고는 인양건설 주식회사가 돼요. 이런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첫째,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러면 이 전원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계를 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원고나 피고가 전부 재판에 참석을 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겠죠. 그럴 때는 한 사람의 대표자를 뽑게 됩니다.
자, 판사들이 얘기할 때도 선정 당사자를 선정해서 한 사람만 들어오는 게 소송의 진행을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채권자나 채무자 다수인 경우엔 선정 당사자, 그러니까 대표를 선임한 거예요. 그 대표의 또 다른 법정 용어가 선정 당사자입니다. 자, 이해들 하셨죠? 그러고 이렇게 쭉 내려보면 인원이 전부 기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여기 아까 이분들이 누구냐면요. 가처분 등기를 하고 여기에 조철행외 65명을 다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이 분들이 뭐냐면 이 각각의 건물의 호실을 가지고 있는 내가 대지권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지 못한 그분들이에요. 지적 정리가 끝나기 전에 건설사의 부도가 난다든지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생긴 경우에 그 권리 분석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잘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인수 금액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그래서 근저당이 있다거나 기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채권자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선정 당사자라는 이 박성율이라는 분은요, 여기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아마 받지 못한 분인 것 같아요. 전부 이 호실에 대해서 대지권을 가지고 오지 못한 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압류를 걸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 대지에 대해서 배당 신청을 하고 나면 이렇게 가압류 변경, 임의경매로 매각을 하고 소유권의 일부를 여기 보시면 호실이 나오죠. 102호에 대한 호실에 대한 가압류의 지분을 포기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배당이 어떻게 되냐 하면 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얘는 필요 없고요. 이제 자, 이것도 제가 받았던 물건 중에 하나인데 뭐 여담으로 좀 얘기하자면 지금 유튜브를 하기도 하는 족보가 없는 경매의 신이 사는 아파트이기도 해요. 제가 우연히 들어서 알게 되었으나 경매의 신이 굉장히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에 검소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인천지법에서 저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굉장히 특수물권 위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매의 신을 족보가 없다고 합니다. 저기 영화 대사처럼 듣보잡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경매의 신들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6,500만 원의 낙찰을 받으면요. 감정가대로 나누게 됩니다. 건물과 토지에 대한 배당금이 따로 책정이 돼요. 20배당이라고 해서 그러면 토탈 감정가인 8,200만 원 분의 5,740만 원에 대한 이 경매 낙찰가 곱하기 6,500 그리고 이거는 8,200만 원 분의 2,460만 원에 대한 비율만큼 토지로 배당이 돼요. 그러면 원래는 하나로 등기가 제대로 합쳐진 경우에는 이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토지랑 건물로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배당금을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으면 따로 배당을 받아갈 수밖에 없고 이 배당 신청을 하고 이 토지에 대한 배당을 받아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 호실 1706호에 대한 배당을 받고 나머지 청구 금액은 나머지 채권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나중에 채권과 채무의 이해
실제 정말 중요한 경매 키포인트로 들어가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낙찰자에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지권, 토지 등기를 보시면 여기에 대한 1706호에 대한 걸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은 나오지 않아요. 이 이후에 경매가 됐던 사건을 낙찰을 해보면, 낙찰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1706호에 대해 포기한 게 나중에 등기부상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이때는 102호 포기,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이러고 나오죠. 이게 그 다음 등기를 나중에 떼보면 1706호에 대한 이 가압류 변경 등기에 대한 상황이 이 토지 권리, 토지 등기부상의 순위 번호로 매각이 되고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호실에 대한 1706호에 대한 포기가 왜 있었는지 이 등기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가 똑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오늘 여러분 특이한 집합 건물은요, 건물 등기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지권이 전체에 나오고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 그리고 대지권의 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까지만 나오면 되고요. 이 토지에 대한 등기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등기의 이해를 좀 더 깊이 시켜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특수물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집합 건물이 어떤 건축 허가를 받고 어떻게 건축이 되고 어떤 감사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사용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 대장을 어떻게 만들고 그 건축물 대장을 만든 것을 바탕으로 그 건축물 대장의 바탕이 사실은 집합 건물의 표제부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모든 이후엔 토지의 지적 정리가 면적이 큰 경우에는 2, 3년도 걸려요.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엔. 그러면 처음에는 대지권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없어요. 대지권에 대한 지적 정리가 끝나고 나야 이렇게 나중에 대지권의 표시로 따라오게 돼요, 등기가. 그러고 모든 지적 정리가 끝나고 나면요, 토지 등기는 멸실돼서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의 등기가 별도로 있으면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고 체크하셔야 되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특수물건의 한 축을 이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가는 등기 수업 4탄 집합 건물의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한 등기 공부를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저희 아들 목소리 좀 이따 언제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편집을 좀 배워서 녹음을 해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구독과 좋아요